그래서 이제 뭐 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내용 정리는 우리가 그동안 뭐 몇 번 읽으면서 한번 읽으면서 스스로 정리 한번 해보라고 했던 내용인데, 자 이제 문제의 의도가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 국한돼서 얘기하지만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보통 이제 설명이라고 하겠죠. 근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해는요, 말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추론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뭐가 다르냐? 어디가 틀렸냐? 5번 어디가 틀렸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은 시간, 사람, 장소에 관계없이 효력을 발휘한대요. 틀렸대. 어디가 틀렸대? 응? 상관없이?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왜? 근거를 찾아줘야지. 어떤 것 때문에?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줘야 돼. 자, 여기서도 하나, 그리고 둘.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외 조항, 단서 조항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항상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 지문을 읽을 때. 그럼 자, 타당성과 실효성만 있으면 무조건 발생한다는 얘기야? 아니야. 그런 거 있어도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법의 효력 발생하지 않는 사람. 앞에 나오는 누구? 주한 외교사절이라는 사람들. 외교사절이 뭐예요? 외교관, 그치? 대사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요. 자, 이유,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을 면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근거를 좀 찾아줘야 되고.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맞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법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제정된다면 구속력을 가지지 어렵겠군. 그쵸? 적법하지 않으면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타당성, 실효성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뭘 위배한 거니?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는 타당성이야, 실효성이야? 타당성이야, 실효성이야? 이거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않아? 그치? 타당하지 않다죠? 왜냐면 이런 어휘들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주면 우리가 머릿속에 막 대지진이 일어나잖아.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적법하지 않은 거는, 자, 타당이라는 단어가 뭔데, 그러면? 타당이라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잖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아요, 법이. 그러면 당연히 구속력 가지기 어렵죠. 그치? 국민과 서로 다른 정의를 추구하는 법은 효력을 가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효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라고 하는 내용들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실효성은 법이 현실로 지켜지게 하는 강제력이고요. 하나 더 밑에 법은 이행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법으로서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갖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정의, 미안해요. 타당성과 관련된 거죠. 미안해요. 타당성과 관련된 거예요. 타당성과 관련된 거고요. 자, 3번부터는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근거를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규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규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말할 줄 알아야 돼? 규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오늘부터 시작이야? 뭐 하고 나서? 자, 뭐 하고 나서? 여기 공포하고 20일. 알겠죠? 공포하고 20일이에요. 공포라는 건 뭐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실효성, 4번은 실효성과 관련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라고 또는 학교에서는 설명이라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문에서 한 번 더 확인사살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문제 풀 때는 지문 왜 읽어? 읽으면 안 되지. 안 돼. 지문 읽으면 안 돼. 그러나 확인사살 하려면 읽어야 돼. 알겠지? 이미 지문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아직 머릿속에 없어요? 그럼 정리부터 다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돼요. 자, 기억에 대한 얘기.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이는 뭐예요? 사람에게 속한 거. 즉 뭘 기준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속지는 뭐예요? 지자가 땅 지자죠. 어느 지역이냐 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범죄가 발생한 그 지역 기준으로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치는 범위가 왜 달라지니?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잖아. 그치? 달라진다. 왜 달라질까? 생각해보자. 야, 국적대로 하면은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일본 가서 범죄 저지르면은 일본의 법을 따를까 한국의 법을 따를까,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법이 효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말을 먼저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찾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속지주의 적용하면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나라 법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이거는 국적이니까, 이거는 지역이니까. 그치?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다른 우리 선택지들은 맞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 속인주의 적용하면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 속인주의 적용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법의 효력 미치지 않아? 아니야, 이건 적용해야지. 그치? 미치지 않는다가 X고. 2번, 속인주의 적용하면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우리나라 효력의 법이 미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라는 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알겠지?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리고 속지주의잖아요. 여기가 틀렸네. 속지주의잖아. 영역을 얘기할 건데 어떻게 속인주의를 얘기하겠어. 그치?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한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왜? 단서조항, 예외조항이 있을 거니까. 아까 우리 면책특권. 자, 속지주의 적용하면 우리나라 영역에서 외국인은 법의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지. 속인주의 적용하면 미쳐야지. 그치? 그러나 단 예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자, 속지주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칩니다. 아니, 예외는 있다고. 그치? 잠깐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가 헷갈리게 하려고 할래요. 알겠죠? 할 거야. 학교에서도. 예외 없이, 예외 있어 누구 면책조항을 가진 우리 외교 사절들. 그치? 여기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보자. A국은 드론 법률 시행하고 금지하고 있어요. 그쵸? A국은 금지예요. A국 내 B지역에서는 지역이네? 허용하는 특별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니? A국에 있는 금지하는 법률과 이 지역 안에 있는 법률 싸우면 누가 이겨? 특별법이 이겨요. 알겠지? 지역 안에 있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자, B지역에 사는 C씨와 다른 지역에 사는 D씨는 드론으로 전국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오이, 잠깐만. 헷갈린 척 하려고 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답은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자, D씨가 B지역에서 드론 촬영을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잠깐만, 처벌 왜 안 받아? 다른 지역에 사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데 왜 처벌 안 받아? 왜 처벌 안 받아? 자, 그럼 B지역은 우리가 딱 요 지역에서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지역에서 D씨가 하면 처벌 당연히 안 받겠지. 잠깐만, 근데 다른 지역에 살잖아요. 자, 다른 지역이라고 했어요. 국적 아니에요. 알겠지? 이거 속인주의, 속인주의 그런 얘기 아니야.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꽈버리는 거니까. 그럼 1번은 당연히 틀렸지. B지역에서는 A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니? 아이고, 미쳐버리겠네. 아니지? 자, 3번은 드론은 하늘에 날려 A국을 촬영할 경우 A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니? 이거는 우리 근거 찾자. 자, 우리나라의 법이 미치는 영역은 어디까지야? 왼쪽에 0까지예요. 그치? 2번이 틀렸다는 근거는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0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기 3번 이렇게 3번의 근거. 자, B지역을 드론을 촬영할 경우 C는 처벌받지 않지만 D는 처벌받습니까? 아니죠. 둘 다 처벌받지 않죠. 그쵸? B지역이 아른 데서 했을 때는 둘 다 처벌받고, B지역에서 하면 둘 다 처벌받지 않고. 그럼 C와 D는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국적이 같으니까. 그쵸? 자, 지역 사람이므로 이런 것도 관계 없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런 것처럼 냈지만 전혀 관계 없었어요. 그 특별법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자, 이제 요 얘기가 저번에도 뭐 질문이 들어와서 좀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좀 우리가 따오자. 여기 법의 시간적 효력. 요게 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 보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기를 기준으로. 자, 2018년 상반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 상반기 조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 언제까지? 2015년 4월 말까지. 그리고 2015년 4월이죠. 까지 배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행위한 거죠. 그 위법행위가 여기서 끝난 거고요. 위법행위의 종결이에요. 자, 2005년에 제정된 관련법은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5년에 생긴 이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해야 되겠니? 지문에 있는 말로 구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폐지 시기는 따로 없어. 그래서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종료일 언제 됐어? 여기. 그 이후로부터 3년까지만 우리는 벌금 매길 수 있대. 그럼 3년은 언제까지니? 3년. 2015년, 2018년 4월까지겠죠. 그쵸? 자, 이어서 공포되었고, 자,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개정되었어요? 여기 개정되었어요. 그쵸? 2018년 4월 15일에 개정되었고, 자, 그리고 15일에 공포되었고 4월 20일로 시행 날짜를 못 박아버렸네. 그쵸? 4월 20일로 시행이 됐어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3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견하고 나서 3년으로 바뀌었어. 자, 이때 시행했던 조건은 뭐예요? 발견하고 3년까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되게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4월 달까지, 4월 말까지 우리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4월 말까지 국법의 효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치? 원래 우리 개정이 안 됐다면. 여기까지가 국법의 효력이에요. 4월 말까지가. 근데, 여기서 신법이 시행이 됐대. 그쵸? 그러면 신법이 시행됐을 경우, 우리 국법은 어떻게 되니? 없애버려야 돼? 날려버려야 돼? 소멸시켜버려야 돼? 아니, 따로 우리 소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계속 유지돼? 아니야. 우리 신법과 누구의 차이가 있으면, 충돌이 생기면, 상충되면 누가 날라가? 국법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럼 그때 국법은 왜요? 이 종결일로부터 3년이었고요. 신법은요, 발견 후부터 3년이에요. 이거 충돌된단 말이야. 어디를 적용할 거예요? 하면 충돌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 시점부터는 이제 뭘 적용할 거라고요? 신법 적용할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는 다 신법 적용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 걸려있는 이 위법행위로부터 3년까지의 요 정도 기간, 뭐 실제적으로는 지금 엄청 짧은 기간일 거야. 한 10일 정도 되는. 그쵸? 그럼 이 정도 기간은 지금 누구 기준으로부터 생겨난 기간이었던 거야? 국법 기준으로부터 생겨난 기간인 거죠. 그치? 국법 기준으로부터 여기 한 10일 정도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신법을 적용할 거냐? 라고 묻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 지문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자, 먼저 상충되는 신법이 되었을 때 국법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소급한대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 위반한 거 여기니까 어떻게 신법이 소급이 돼서 적용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소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하지 말아야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단, 여기 다시 봅시다. 단, 그러나 예외조항,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이 말이 뭐예요? 아직 안 끝난 경우 국법의 효력이 언제 끝나요? 여기서 끝날 거야.
근데 얘네들은 아직 10일 정도 남았거든. 아직 안 끝났거든. 그러니까 신법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 기간에 대해서. 그쵸? 근데 이 기간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야? 여기부터 시작되는 사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신법 적용은 요 기간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한번 내가 이제 조사해 볼게 라고 신법 적용을 하는데, 다만 이 기간은, 지금 여기 있는 기간은 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마치 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소급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치? 소급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쵸? 근데 얘네들도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신법에서 뭔데? 발견 후 3년까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때부터 너희들 한번 큰일 났어. 너희들 이제 발견되면은 내가 혼내줄 거야 라는 얘기로 적용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네들은 발견 안 나오길 빌어야 되겠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적절한 거 찾아주시면은 먼저, 자, 오염 초과 배출은 국법이 효력이 발휘할 때 일어났지만 조사 시점에 따라서는 개정변 시점이 적용될 수도 있겠군. 왜요? 조사 언제 한다고 했어요? 조사 언제 한다고 했어요? 상반기 조사한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요 상반기 조사, 상반기 언제인데 아주 몰라. 상반기는 우리 언제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상반기는 우리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상반기, 하반기 하니까 1월부터 6월까지지?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가 요때 됐다면 또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자, 다른 걸로 한번 보자. 시행일로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제게 발생하지 않겠군. 이건 아니죠. 시행일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공포 후 20일부터. 또 두 번째는 신법과 국법이 서로 충돌될 때는 국법이 이제 종료되고 신법이 생겨날 때, 그때 이제 되는 거예요. 요거는 틀린 얘기고. 자, 조사가 이렇게 4월 초에 이루어졌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겠군. 아니에요.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개정된 법이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국법의 폐지일, 이건 한번 바꿔봅시다. 언제 폐지가 될까? 신법이 시행되고 나서 폐지지? 자, 그것도 조건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우리는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거나 혹은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요. 공포가 아니에요. 여기 신법이 시행될 때 국법이 소멸되는 겁니다. 요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요 지문을 찾아줬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 날짜는 15일이 아니라 며칠? 20일이 되겠군. 이렇게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조사가 5월달에 이루어지고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연장되었기 때문이겠군.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시간적 효력이 연장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법이 적용됐으니까 그런 거죠. 신법이 적용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죠? 요 지문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찾아본 자료, 이번에 채연이가 질문이 들어왔고 물어본 건데, 봐봐. 우리가 2023년 지금 7월달에 기사거든? 이때 뭐 하겠냐면은, 야, 옛날 당첨업체 국토부에서 다 조사할 거야. 공소시효 지났지만 내가 다 확인하지만 그래도 다 내가 찾아내서 벌금 부과할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 13년까지. 13년까지. 왜냐면 우리가 요 지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지문에서 원래 문제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법의 효력이 이렇게 신법이 시행될 때 사건에 대한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무조건 다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쵸?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 종결일이 아니라, 나는 옛날에 위법 행동 종결일이 아니라 내가 조사해서 10년 전까지도 조사해서 너희들 뭐 나왔어?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내가 다 벌금 부과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실제로 시행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법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왜? 아직 국법이 남아있다면. 국법의 그 기간이 남아있다면. 알겠죠? 국법의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시간적 내용이 좀 남아있다면 무조건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내용도 봐야 돼요. 사실. 발견 후 3년까지라고 하는 내용도 더 중요합니다. 자, 밑에 가서 사전적 의미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 사전적 의미 문제 혹시 이거 틀린 사람 다 맞았니? 어휘 문제가 가끔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사전적 의미라는 건요, 여기 1, 2, 3, 4, 5에서 핵심 부분만 밑줄 한번 쳐봐요. 핵심 부분.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한다는 거죠. 뭘? 법률 정함. 자, 2번요. 실제 행함.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글자를 써서 나타내지 아니함, 글자로 나타내지 아니함.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킴. 뭘 지켜요? 규칙을 지킴, 명령을 지킴. 이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를 그냥 그대로 ABCDE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주는 연습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뭐 제정된다. 뭘 제정해요? 법이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했대, 제정됐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제정이니까. 이행했대요. 법을 실제로 해냈대. 맞네, 그렇지? C는 보완했대요. 보완은 뭐예요?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대요. 자, D는요, 불문했대요. 글로 써서 나타내지 아니했대. 잠깐만, 그럼 불문하고 라고 했을 때는 동음이어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 왜? 내 외국인을 글자로 써서 나타내지 아니함의 불문이니? 외국인을 글자로 써서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불문이야?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만 밑줄 쳐서 넣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아까 요 말은 뭐냐면 불문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이응으로 쓰는 거 맞니? 리을로 쓰는 거 맞니? 이번에 시험범위다. 맞춰보자. 불문율. 자,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1번, 2번. 1번이 맞아? 왜 2번 쓰면 안 돼? 자, 앞에 우리 무슨 소리 오면, 니은이 오면, 그치, 니은이 오면, 또는 모음이 오면. 그럼 여기는 우리가 률이라고 하지만 두음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리을을 쓰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써보자. 써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할래? 불문율, 불물률. 자,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유음화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음화 방지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를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니은일 때, 알겠지? 모음일 때, 그래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유음화 방지의 조건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 요 6번 같은 경우는 들어갈 위치인데 이걸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 난다면 그냥 바로 풀어주면 되겠지만 안 나면 어떡할래? 안 나면 읽어야 되겠지. 어떻게 읽을래요? 라고 한다면 자, 먼저 내용 정리해봅시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집중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무슨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오히려 집중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단점 얘기하지, 부작용 얘기한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났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기억 나야 돼. 자, 근데 내가 보낸 친구 메시지 이제 읽었는지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례,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경험을 제시하면서, 그쵸? 자, 어떤 일에 몰두하면 우리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동시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주의가 분산됩니다. 능률도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단점을 얘기하고 있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떨어진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단점을 얘기하고 있죠. 점수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우리는? 스마트폰 때문일까?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작업 기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차차 교육심리학적으로 풀어드릴 건데, 그럼 이거 어디에 들어갈래?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스마트폰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그걸 이제 찾아보자는 거지. 자, 가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스마트폰 샀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해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공부하겠다고 해서 사줬는데 엄마는 뒤통수 맞았어요. 그래서 없다며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단점을 넣어주는 게 적합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다가. 여기 단점 넣어도 되겠니?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뭔지는 알고 넣어봐야지.
여러분들 그냥 추측 지레짐작으로 넣지 마세요. 꼭 읽고 넣으세요. 알겠지? 그럼 나에서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에 빠져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잠깐만 단점 얘기하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사용하는 습관은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되면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중독될 위험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고요. 취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까지.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돼요 라는 얘기가 나의 우려돼요 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 넣을까? 왜 앞에 우려되니까 그거에 대한 단점 얘기하면 좋을까? 읽어보고. 자, 읽어보고 넣으십시오.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우리 강박 증상, 신경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단점이네. 되게 몸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 사이에 요 단점 얘기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뒤를 다 읽어주면서 넣어줘야 돼요. 이거. 어느 부분 딱 띄어갖고 이거 어디에 적합할래? 적합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고 넣으세요. 알겠죠? 글 문단별로 우리가 다 정리 못했다면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 라인은 안 될까? 라인은 안 될까? 그럼 라는 전문가 진단 받아보세요. 아니 단점을 그렇게 얘기해보고 진단 받아보세요 라고 하면 되니? 안 되지. 안 좋은 점을 다 얘기해야 되겠지? 안 좋은 점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 자, 중심 내용 요약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 남은 기간 우리가 글을 계속 읽으시면 돼요.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중심 내용 요약하면서 뭐 3단원도 있었고 우리 지금 비문학 지문 2개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럼 중심 내용 어떻게 요약하라고요? 이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1번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가, 2번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니, 어떻게 설명하니,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서 우리의 언어로 바꿔버려야 이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쵸? 그럼 1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됐네. 진짜 부작용이 있니? 한번 가서 봐야지. 가에서 이거 부작용의 사례 아니야? 그치? 공부에 집중 못해, 시간 줄었어, 그리고 엄마랑 갈등이 있어. 오케이,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사례를, 경험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노출된 청소년들,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시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래? 조사 결과. 혹은 뭐 보고서 결과. 그쵸? 혹은 근거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근거, 이유, 주장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번에 얘기했던데 혹시 아니? 근거, 이유, 주장. 자, 이 사람 지금 스마트폰 우리 적절히 사용하자라는 주장할 거잖아. 그치? 그게 뇌피셜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데이터부터 출발해야 되더라고. 데이터, 자료. 그럼 이 자료를 해석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이유가 되는 거죠.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너무 과다하고 생각해. 점점 늘어나니까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해야 돼. 알겠지? 중독되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근거, 이유, 주장이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우리가 요 글들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중독이 위험한 이유를 우리가 얘기했네. 그러면 자, 여기도 중독이 위험하지. 그치? 학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사회적 위험성을 발생시켜요. 그쵸? 그래서 중독이 위험한 이유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2가지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분류해줘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방안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자, 방안 4가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스마트 사용의 2 얼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니? 일종의 요술방망이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얘들아? 요술방망이라는 거. 스마트폰은 일종의 요술방망이다. 무슨 표현법이지? A는 B다. 문학 안 하니까 몰라요. A는 B다.
은유법이죠. 물론 독서에서는 이걸 그냥 비유라고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A는 B이다. 사용하지 못하면 정신건강을 잃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까지. 그러면 여기 내용은 우리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랑 동일하지? 한 번 더 정리해주는 문단이구나. 그치? 현명하게 사용하면 정보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는 사용의 두 얼굴? 사용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사용의 두 얼굴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현명하게 사용하자, 올바르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당부, 권유 이런 식으로 끝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평가하고자 할 때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결 방안 몇 가지? 지금 4가지를 얘기했죠. 이 4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 연결이 우리 한번 해보는 거지. 이거 진짜 실현 가능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진짜 이거 문제 해결하는데 진짜 이거 효과적이야? 또 사회 보편적 가치 사회적으로 우리가 적용시켰을 때 이거 괜찮아?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 라고 하는 거. 4번은 그러면 뭐예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야 우리 어떻게 다 모두를 만족시키냐. 안 그래? 자, 모두가 아니에요. 보편이에요. 알겠지? 보편이란 건 대부분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모두라고 했을 때는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얘기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해해요. 그쵸? 그럼 이건 내용일치 부분이고 말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근데 학교에서 그냥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바꿔보자.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의 문제 아니지 사회적 문제까지도 우리가 점점 범죄도 늘어나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도로 바꿔보고. 누리소통망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친구들의 대화를 줄이니 친구 대화를 줄이지는 않죠. 그치?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어? 아니야. 스마트폰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글에 대한 전개 방식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전개 방식을 우리가 찾았을 때, 자, 방안 제시하지 못했다. 에이, 방안 제시했죠. 이거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는지 한번 찾아줘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면 꼭 지문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알겠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그냥 외워서 풀지 마. 이 말은 제가 외워서 풀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는지 가서 찾고 그러고 나서 에이 없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사살 하라는 얘기지. 알겠죠? 이거 그냥 외워서 풀다가 여러분들 낚인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통계수치 활용하여 심각성 강조하고 있었죠. 이게 이유잖아. 우리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얘기한 거잖아. 사례 제시했었죠. 그치? 그래서 득은 리을이고 절대 우리 전문가의 말 인용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지금이야 기억 니은 니은 딕을 이렇게 나눠줘서 2개씩 나오지만 여기 리을 있으면 어떡할래? 이번에 니은 딕을 리을. 아씨 3번이가 2번이니까 고민하잖아. 고민을 왜 해? 가서 찾으면 되는데. 그치? 자, 이제 여기서 대화 일부에서 여기서 이제 바람직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 보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잘 안 통해요. 그치? 갑툭튀 못 알아들으시니까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세대별 차이가 드러난다. 세대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치? 서주는 아니 뭐 그렇게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말만 해요. 이거는 지역적 차이가 드러난다 라고 우리가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뭔가 교강 차이요. 확 들이잡시오. 라고 하니까 어때? 소통이 되는 느낌이지? 오케이. 제주도 사투리 좀 들어본 적 있니? 혼자 없이 하게 뭐 맨도로 떤ton할 때 호로록 잡시오 뭐 이렇게 하던데 커피가 뜨끈뜨끈할 때 빨리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자 봐봐. 엄마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성별에 따라 분화된 사회 방언이 아니라 지역 방언이죠. 그럼 자 우리 방언에 대해서 정리도 한번 해보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그 직보 때 할 건데 사회 방언이 있고요. 지역 방언이 있죠. 그럼 사회 방언에 들어가는 거는 무슨 기준으로 나눴을 때? 사회적으로 나눴을 때 사회적 뭐?
성별. 성별에 따라서 쓰는 단어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직업, 세대 이런 거예요. 난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마상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보고 마상 입었어요 이래갖고 마상? 내가 아는 마상은 장기의 마와 상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됐어 진짜. 그때 내가 중2 가르치고 있었거든 학교에서. 아니 선생님 마상이에요 이랬는데 그 마상이 뭐니?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랬었어 아무튼. 자 그래서 지역방언 여기 체크해주고 그래서 동질감 우리 방언의 효과예요. 알겠지? 동질감이라는 거는 방언의 효과. 그리고 사회방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청소년 세대에 대한 사회방언이니까요. 자 밑에 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둘의 갈등이 일어나죠. 자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대로 괜찮아 라고 했는데 속마음은 뭐야? 다뤄놓고 고를 줄 알았는데 그대로 옷을 샀대. 반어법이네. 그치? 그런대로 괜찮아 반어법이네. 자 근데 야 너 너무 안 어울려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서로 지금 못 알아들은 거잖아. 그때 듣기 방법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듣기 방법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거는 그냥 외워둡시다. 알겠지? 외워두세요. 2번 선택지는 그대로 그냥 외워두세요. 표준어가 우선이냐? 아니에요. 지역방언이 더 좋은 거냐? 아니에요. 왜? 서로 보완적 관계다. 이거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1번부터 틀린 거 개인의 방법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쵸? 개인의 성향은 의사소통 할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사람끼리 대화할 때 표준어 사용하면 친밀감, 연대감 형성할 수 아니에요. 표준어 사용이 아니죠. 방언을 사용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갓집이 저기 안동이거든요. 안동 가면요 소외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통역해달라고 가끔 무슨 단어가 안 들려서. 그래서 같은 방언 사용하면 친밀감 연대감이지만 상대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저는 무슨 말이? 그거 우리 반대말 뭐니? 친밀감과 반대말. 친밀감의 반대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무슨 단어가 생각나? 친밀감의 반대는 안 친밀감? 위화감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더 쉽게 얘기하면 거리감. 안 좋은 얘기야. 알겠지? 위화감, 거리감. 거리감은 이해되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지역방언이고 사회방언이지, 4번에. 그리고 같은 직업에 속한 사람들끼리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사용대감의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다. 잠깐만. 5번은 그럼 맞는 거 아니야? 5번 맞는 거 아니야? 5번으로 했는데 혹시 틀린 사람 없니? 5번 어디가 틀렸어? 이거 확실하게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상대방에게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다. 전문용어 사용하면. 자, 이때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꼭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상대방? 대화의 상대. 대화를 하는 A와 대화를 하는 B의 이 사람의 상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같은 직업이란 말이야. 그럼 같은 직업 상대방이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 대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는 대화 상대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화 상대방에게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자, 전문용어 사용하면요 진짜 빨리빨리 처리되지. 그치? 우리 게임 용어도 있잖아. 뭐 게임 용어 뭐 한타 치러 가자, 뭐 막타 치러 간다, 뭐 이런 용어들 막 쓰는 친구들 보면은 전문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뒤에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여기서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진다. 정당하면 언제나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진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적절한 말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가서 15번 같은 경우는 공순성 원리, 요령 경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번에 여러분들 이 얘기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경률로 나왔어요. 근데 이 경률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 제가 저번에 표 하나 그리라고 했었죠?
자, 나를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타인을 기준으로 볼 거냐. 그러면 나와 타인 사이에 뭘 높여주라고요? 칭찬 혹은 부담.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나에게 대해서 부담을 내더라. 높여주는 게 좋니? 아니면은 이익을 높이는 게 좋니? 나에게서 공손하게 말하는 거는. 그렇지, 부담을 높여주는 게 낫죠. 나에게선 이익을 좀 낮춰주는 게 공손해 보입니다. 그럼 타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춰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익을 높여주는 게 낫죠. 자, 요 그래프는 알고 가야 돼. 알겠지? 이게 어떤 말로 밑에 있는 요령의 경률, 동의의 경률 이런 말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올해는. 그러나 이 원리는 들어갈 것이다. 그럼 나에게서 꼭 뭐 굳이 비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다만 칭찬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줄여주는 게 낫겠지. 근데 뭐 비방을 높여준다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뭐 인용을 좀 해주세요. 인정. 그럼 타인에게는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칭찬 많이 해주고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 그래프의 원리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읽힐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와 타인이 서로 내용이 동의할 때, 그치? 서로의 말에 맞장구 쳐줄 때, 동의해 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공손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경률이라는 말은 좀 지워주시고. 자, 16번 같은 경우도 순서교대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순서교대 원리라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순서교대 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 대화할 때 서로 티키타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럼 중간에 자르면 말 시작하면 되니? 안 되지. 또 화제와 관련 없는 얘기 티키타카 돼? 안 되지. 또 혼자서 얘기해도 티키타카 안 되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티키타카 안 되지. 얘네가 순서교대의 원리예요. 자, 모호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순서교대의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대화에 있어서의 질의 경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질이라는 거는 성질, 아주 좋은 질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거짓하지 말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러니까 좋은 질. 여러분 혹시 양질이란 단어 알아? 우리는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할 때 이 양자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좋은 거. 플러스 되는 성질의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과 질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되는 질의 음식, 성질에. 그래서 그런 성질과 관련된 경률로서 이번에 교과서에는 안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구분은 해주셔야 된다. 왜? 순서교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순서 티키타카 잘하는 얘기거든. 티키타카 잘 되는지만 보는 얘기야. 자, 밑에 이제 문법 문제인데, 자, 문법 문제는 저번 주에 제가 드렸던 기출을 그대로 다시 한번 넣었어요. 왜냐면 기출이 머릿속에 딱 하고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다 내는 것 때문에 여기서 뭐가 문제점이고 저번 주엔 제가 풀어드리진 않았으니까 이걸 같이 풀 겁니다. 알겠죠? 그럼 같이 풀 건데 한번 보자. 먼저. 자, 사이시옷이 아닌데 사이시옷인데 또 나왔네요. 자, 사이시옷 표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개념이 떠올라야 돼. 사이시옷 언제 표기할 건데? 그럼 이거 표기법이네? 그치? 발음법이야? 아니야. 표기법이야. 근데 사이시옷은 발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지. 무슨 소리가 덧날 때? 무슨 소리 덧날 때 우리 사이시옷 표기해야 돼요? 된 소리가 덧날 때. 자, 근데 된 소리가 덧난다라고 하는 건 된 소리 대기니? 아니야. 이거 된 소리 대기와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예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니은 첨가인가? 이번에 니은 첨가가 뭐 딱히 이슈화 되진 않지만. 아니야, 이거 니은 첨가 아니야. 그럼 3번은요, 무슨 소리 덧날 때요? 니은 소리 덧남이에요. 그럼 이거는, 니은이 첨가된 건가? 아니, 니은 소리가 뭔가 없었는데 드러난다. 하나 더. 사이시옷의 우리 전제 조건, 이것을 뛰어넘는 아주 큰 전제 조건. 단어와 단어가 뭐 할 때? 파생될 때, 합성될 때? 합성될 때. 파생어 아닙니다. 파생어라는 거는 접사 붙이는 거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햇님이 반짝. 해 플러스 님이에요. 근데 발음 어떻게 나니?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 햇님이 반짝. 니은 나는 거 같네? 니은 더 나는 거 같네? 그럼 이건 사이시오 써줘야 될까? 햇님이라고? 안 써줘야 돼. 왜냐면 님이 접사예요. 접사라는 얘기는 합성어가 아니다. 그러면 햇님이 아니라 발음도 해님으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우리 텔레테비 동산 위에 해님이 반짝하고 있어요. 라고. 이걸로 많이 낚아요. 그럼 우리가 님이라는 단어가 혼자도 쓸 수 있잖아. 접사가 아니라. 그치? 그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얘기할 때. 그래서 좀 달라요. 우리가. 그럼 밑에. 그래, 합성어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큰 대전제.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조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 더, 사이시옷을 표기하려면 앞말에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시옷을 표기할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물병. 물병 나지. 물병, 뿅. 그쵸? 그럼 자, 된 소리가 덧나네. 물병이니까. 근데 여기 사이시옷 적을 수 있어? 없어. 그땐 사이시옷 표기 못하지, 아쉽게도. 그쵸? 자, 그리고 단. 예외가 또 있어요. 어떤 예외? 그때는 적지 않는다. 한자어의 결합일 때는 적지 않습니다. 그치?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여야 돼요. 고유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자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자어는 글자 안에 의미가 투영되어 있다. 알겠지? 글자가 투영되어 있다. 그 글자의 의미가 파악되면, 한 글자인데 의미가 파악되면 걔는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다. 자, 단 한자어인데 또 예외가 있죠. 6개의 예외. 자, 6개의 예외 조건. 혹시 6개의 예외 조건까지 외웠니? 외웠어? 6개 예외 조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찾아볼게요. 제가 새빵을 찾으려고 다녔는데 거기가 곡간 옆이에요. 그리고 착간 옆이에요. 그리고 퇴간 옆이에요. 그러니까 새빵을 제대로 못 찾겠어. 그래서 지금 제가 새빵을 찾았던 횟수를 세어보니 그 숫자가 6개더라. 이렇게 그냥 스토리텔링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새빵을 찾으러 다녔어요. 곡간 옆이고 착간 옆이고 퇴간 옆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횟수를 세어보니 6개더라. 알겠죠? 그럼 곡간은 어디냐? 이거 창고거든. 창고 할 때 그 고예요. 착간은 어디냐? 우리 주차장. 근데 이 주차장이 우리 지하에 있잖아.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식 우리 주차장 집 옆에 어떻게 있어? 차고가 있잖아. 퇴간은 어디냐? 퇴간은요, 우리가 옛날 한옥, 이렇게 여기가 마루가 있다면 그 뒤에 조그맣게 나오는 퇴마루, 조그만 마루를 퇴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무슨 새빵을 얻을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어를 알고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그렇게 횟수를 세어보니 6개더라. 자, 개수로 써야 돼요. 알겠지? 낮게 숫자 수 할 때 우리가 개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안 되고요. 하나 응용해 볼까? 여러분들 전세 플러스 방은 어떻게 할래? 이거 다 한자어인데 쓸 거야 안 쓸 거야? 전세방. 새빵 쓰랬잖아. 새빵 쓰라고 했잖아. 아니야. 전세 플러스 방은 새빵이 아닌 경우는 쓰면 안 돼. 알겠지? 월세방도 안 돼. 전세방도 안 되고 월세방도 안 돼. 기차가는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돼. 착간 아니니까 쓰면 안 돼요. 알겠지? 딱 6개만이에요. 새빵인데 전세빵, 월세빵 안 돼요? 안 돼요. 착간도 안 돼요. 기차간도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요 사이시옷을 정리해 주시고, 그럼 개수는 자 쓰지 마세요. 왜? 다 한자니까요. 코병은요, 우리 코를 의미하는 얘들아, 우리 고유어지. 코를 의미하는 한자어는 뭐니? 코에서 나는 소리 무슨 소리야? 비음이잖아. 그래, 코 비자야. 그럼 코는 우리 고유어구나. 그쵸? 나무 플러스 가지고. 인사 플러스 말이에요. 말은 우리 고유어인가? 예, 그쵸. 말씀원, 말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해 플러스 님이라고 하는, 이거는 파생어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 분류를 해봅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인가요? 라고 했을 때 합성어 아닌 애들 하나 골라내야 되겠지? 누구를 골라내면 돼요? 합성어 아닌 애들 해님 골라내면 되죠? 이거는 다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문제 답만 찾는 게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답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걸러내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럼 두 번째는, 자, 고유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중에 하나인가요? 그래, 적어도 고유어 하나씩은 들어갔니? 아닌 애들 걸러내주자. 개수. 아닌 애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뒷말에 천소리가 된소리로 나나요? 된소리 나는 애들 발음해봐야 되겠네. 콧병, 콘병 아니잖아. 콧병. 또는 이거 뭐야? 된소리로 나니? 니은 소리가 덧나니? 니은 소리가 덧나니? 그럴 때는 사이시옷으로 표기한다. 그럼 아닌 경우가 뭐가 있니? 나뭇가지, 인사말. 얘들아, 인사말은 어떻게 발음나? 인산말이야, 인사말이야? 그냥 인사말이에요. 알겠죠? 요 인사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요 디귿 같은 경우가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앞말의 끝소리, 뒷말의 첫소리. 그러니까 결국 니은이 두 번 반복된다 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것도 우리 니은 첨가랑 비슷해요. 모음 2로 시작하는 니은 첨가랑 비슷한 조건이다. 조금만 우리 요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이랑 구분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둘 다 니은 첨가도 그렇고요, 사이소리 현상도 그렇고요, 둘 다 단어가 결합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통한 사이수요 표기겠지? 자, 그럴 때 니은 첨가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파생어, 합성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소리가 날 때, 또는 이 반모음 소리가 날 때, 나뭇잎 그런 느낌. 근데 나뭇잎은 니은이네. 나무 플러스 잎이니까, 그치? 그때는 니은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 오케이? 여기도 똑같아. 이 소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 소리가 없는 친구가 누구냐면, 이 소리가 없을 때 여기만 니은이 첨가돼요. 이 소리가 없을 때는 밑에 쪽에서만. 그리고 얘는 합성어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랑 니은 첨가랑 헷갈린다면 니은이 첨가되는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첨가됐을 때, 또는 두 개가 첨가됐는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봐봐. 사잇소리라고 안 하고 사잇잇잇이라고 이렇게 시옷을 적었잖아. 왜 적었어? 뒤에가 소리로 나니까. 사이시옷이라고 해서 여기는 시옷을 안 적었잖아. 왜요? 시옷이라고 발음이 안 되니까. 그치? 그 차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계속 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6가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제가 외우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외워야 됩니다. 근데 새빵을 찾으려고 해서 곡간 갔어, 착간 갔어, 퇴간 갔어, 아이씨 모르겠다. 횟수는 개수. 개수는 아니다. 횟수는 숫자야. 6개의 숫자가 나와야 되고. 자, 밑으로 가서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한 것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찾아주라는 얘기죠. 그치? 지금 빨리 한 번만 보자. 지금 덜 푼 사람들은 한번 눈에 빨리 담아주세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기역, 니은, 디귿, 가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가나는 고유어냐 한자어냐 그거 따져주라는 얘기고. 자, 밑에 기역,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앞말의 끝소리라는 건 뭐예요? 받침소리죠.
받침이 울림소리예요. 자, 울림소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니?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다.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다. 자음에서 울림소리 4개밖에 없지. 나라, 마음. 그쵸? 자, 근데 모음까지도 우리는 울림소리예요. 그러면 나라, 마음이 와야 우리 시옷을 쓸 수 있니? 못 쓰지. 받침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받침이 울림소리 혹은 모음. 근데 받침이라고 하는 거는 요 자음일 때 우리가 울림소리가 오는 거고, 그러면은 모음이 올 때는 받침이 없는 거지. 그쵸? 받침이 없을 때 우리가 사이시옷을 써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나라, 마음과 모음은 둘 다 울림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요 기억이 그 얘기죠. 그럼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백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합성어 구성은 우리가 백길, 배라는 단어가 우리 고유어일까 한자어일까? 배. 배라는 건 우리가 한자어로 무슨 선, 유람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지? 그럼 이건 고유어고. 길은요? 길도 우리 고유어죠. 그치? 길로 이러잖아. 그치? 무슨 도로 하잖아.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자어인가 고유어인가. 그래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 글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은 한자로 바꿀 수 있는지 흔히 쓰는 우리 예시로만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럼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냐. 훗날릴 때는 앞에 밑에 니은이 더해졌잖아. 그쵸? 그럼 의문적 환경 조건이 니은 같은 경우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끝소리의 니은이 앞말이 첫소리의 니은이 덧나거나, 그리고 훗날은 자, 고유어와 고유어의 결합인가? 훗날, 후 플러스 날이죠. 그럼 후날, 후는 우리가 고유어일까? 아니지, 뭐뭐한 뒤에, 뭐뭐한 후에, 이거는 뒤후자네. 그쵸?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 그래서. 자, 양침물. 사이수리 현상은 의문의 조건이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 양침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양치가 뭐니? 우리가 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 치과 가지? 양치, 치도 우리는 한자어네. 그쵸? 나뭇잎, 의문의 환경 조건이 우리 뒤에 해당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침이 없고 뒤에 이 소리로 시작했을 때 니은, 니은이 더해지는 거. 자, 합성어의 구성은 난이 아니지. 나무도 고유어, 잎도 고유어. 잠깐만, 잎이 고유어인가? 얘들아, 나뭇잎 할 때 잎이 고유어인가? 우리 잎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떨어지는 잎을 우리 뭐라고 해? 가을에 되면 낙엽해요. 그치? 엽. 그래서 엽자가 한자예요. 알겠죠? 낙엽. 그러니까 잎은 고유어 맞아요. 제삿날은요? 제사 플러스 날. 제사 플러스 날. 그럼 의문의 환경 조건이 디귿이야? 아니죠. 제사 날은 날 자체가 날이잖아.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요, 합성어 구성은요, 맞아요. 네, 제사는 한자고요. 날은 우리 고유어입니다. 그럼 날을 우리가 의미하는 한자가 뭐니? 해일, 날일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일 한자. 해일, 날일이라고 하는 거야. 19번이야? 지금 19번 하고 있어? 앞에 녹화했어. 녹화했어. 자, 기억 니은 ABC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 가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 여기부터 하나씩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얘네들을 다 기억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그 방법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부터는 좀 집중하시고 리프레시 좀 하고 얘기합시다. 알겠죠?